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 TK 무소속 출마자 강세지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달서갑 지역이죠. 대구 달서갑 지역. 달서을. 달서갑입니다. 달서갑. 곽대원 현 의원이 네. 지난 13일입니다. 가장 먼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벌써 흰 옷 입고 다니신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지역은 아직도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곽대원 의원이 강력하게 민주당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권태흥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곽대원이 출마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여기 또 곽대원 의원이 달서구청장을 3선이나 하셨고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또 이기신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2016년도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51%였습니다. 51%. 그 대구에서는 비교적 좀 낮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누리당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는 게 아주 문제. 그러니까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찍는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 대신에 곽대원 의원이 지난번에 받았던 지지율이 득표율이 69.9% 70%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다는 이야기요.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은 구청장을 3선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천만 받으면 이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두화 후보 같은 경우에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 받고 지난 3월 11일 내려와서 예비후보 등록했어요. 지금 사무실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석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인이죠. 지금 대구시 경기국장 출신이긴 합니다만 신인이고 이러니까 두 사람의 경쟁력에 보면은 곽대원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올라죠, 그죠? 그러니까 출마하겠다 그러는데. 곽대원 의원이 우리 방송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13일 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난번 20대 총선에 이한구 공관위보다 더 나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또 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성영 의원도 공교롭게도 고대 동문이지만은 가시밭길을 같이 가는데 연대까지 할 생각은 없다 얘기하는데 곽대원 의원도 별대 연대나 지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은 서로 통하면서 교통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대 컷오프 동문회는 가동되고 있다. 이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달서갑의 주민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곽대원 의원에 대한 피로감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불만을 생긴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예측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으면은 이설 없이 그래, 공천 이 사람 받으니까 밀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뭐야 이거 이런 반응이었어. 주민들이 발끈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정말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발심이 내가 이야기했죠.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대구에서는 제일 낮은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중앙당에서 찍은 대로 우리가 공천 받은 대로 찍을 이유가 뭐 있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 자신 못합니다. 어떻게 자신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죠 예, 그렇죠. 제가 순서 좀 바꿨는데 수성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수성을 빼보고 달서갑으로 넘어가버렸어. 수성을 합시다. 이제. 예, 수성을 합시다. 수성을. 참 정말 골치 아픈 데죠. 예, 수성을은 지금 그런데 수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홍준표 의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수성을 지금 홍준표 의원. 맞죠. 아니 나는 이게 수성을이 아니고 이분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본인 선거를 망쳤다 칩시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하고 나서 대법원에서 추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전당대를 열어서
홍준표 이 본인은 대통령 출마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있는 TK 의원들도 쫄쫄쫄 따라다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사람이 선거에 지고 나면은 자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숙에서 물러났잖아요. 대표 자리에서. 그럼 쫓겨난 거죠. 쫓겨난 자, 그러고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까지 다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면은 본인의 대통령 선거, 예. 지방선거 두 개 다 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뭐 그게 총체적인 책임이 근데 홍준표. 제가 우리 홍준표 대표 우리 중학교 선배거든요. 내하고는 일가예요. 변명 좀 할게요. 이 최악의 구도에서 자기가 그나마 그렇게 바닥됐던 거를 20몇 프로 얻었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있었던 거를 자기가 그만큼이라도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자, 그 다음에요. 예. 자, 그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산다고 늘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습이 본인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또 인터뷰를 하셨던데 다음에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지 대권 도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은퇴했다고 말씀하시던데 대권을 본인이 출마하는 거는 뭐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면 본인 마음입니다만은 자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장렬하게 하는 거는 뭐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래통합당에 사사건건 단결되고 화합되는 법보다 염장 지르고 깽판 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본인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는 홍준표 의원이 다시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갔을까? 과연 대선 주자로서 다갔을까? 안 그러면은 또다시 미래통합당 내부에다가 총질하는 사람으로 다갔을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을 봤어요. 상당히 장문이었는데요. 홍 대표의 출마 선언문이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초중고를 지역에서 대구에서 다녔고 뭐 또 여러 가지 지역과의 인연들을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홍 대표가 과연 대구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지역의 어떤 TK 명족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는 가지고 대구 왔지만 대구를 위해서 뭐 해줄 건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역대 대구 대통령들에 대해서 불만이 그겁니다. 대구 출신 대통령, TK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구의 하늘길을 열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다 글자같이 내버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될 때 많은 분들이 계세요. 택시기사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서문시장도 살리고 대구 경기도 살릴 거라고 했습니다. 대구 경기 살렸습니까? 최순실 경기는 살렸겠지만은 대구 경기 살리지 않았고 대구 공항도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불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적어도 출마 선언문을 담으려면 적어도 자기가 수성을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했으면은 수성을 지역 나아가서 대구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게 가장 불만이에요. 홍준표 의원님 이제는요 본인이 내가 가야 될 어디에서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대구에서 무덤 팔라 그럽니까? 대구에서 예? 그 이인선이가 그렇게 만만해요? 아, 또 자꾸 이선도 너무 편파 지금 방송하는 것 같아. 이선 후보 친하죠? 이인선 의원은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지난번에도 중랑구에 있다가 뭡니까 중앙당에서 지역을 그 주호영 의원하고 곽상도한테 밀려가지고 말이지 거리로 쫓겨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을 갈고 닦아가 이제 한번 나서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선 편파 방송으로 오해받는다니까 그만하세요 있잖아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 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나 여기가 그렇게 만만한답니까? 얼굴도 모르고 아무 성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자기 고향에도 출마 못하는 사람도 대구 오면은 그냥 당선시켜주고 뭐 이겁니까? 저는 이번 공천이 막천이라고 황교안 대표와 이름 또 누구죠? 공관위원장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천이고 막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홍 대표가 사천이고 막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TK를 대권의 자기 대권 노름의 발판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TK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생각은 안 하고 TK를 이용만 생각은 황교안 대표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황 대표나 홍준표 후보나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예, 제가 그 말입니다. 제가 당사자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님, 예. 당신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공천이 날라갔어요. 내가 공천을 왜 못 받은지 나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지금도. 그 일을 당신이 똑같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망천이다, 뭐 잘못됐다? 사천! 됐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 안동예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지기죠. 그렇죠. 안동예천 지역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원래 김강림 의원이 그 불출마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네. 왜? 이제는 안동에도 세대 교체가 되는갑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김강림 의원이 불출마만 하면은 내가 도전장을 내겠다 해서 했다가 역시 예측대로 그렇게 갔죠. 여기 지금 뭐 거의 4파전 양상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그렇죠. 한다면서요? 예. 지금요, 예. 안동을 안동 예천을 분석해드리면요. 예. 안동이 지금 그 지지율이 시골이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58%입니다. 네. 58% 높아요. 네. 높은데. 58% 근거는 뭡니까? 근거? 아니 지난번 선거에서 그 정당 투표에서 58%가 그래요? 나왔죠. 20대 총선. 예, 20대 총선에서 예. 그래 나왔는데 지금 이 이상걸 후보를 예.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이상걸 후보를 이분이 퇴계 우선 지성이 씨. 예. 모르죠? 예. 이상걸 후보를 보면은요, 이분이 그 나름대로 지금 도지사 그 후보로도 나왔고 네. 시장 후보로도 나왔고 그죠? 이분도 좀 상습 출마자 같아.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분은 풍산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그 경상북도 부지사를 하면서 자기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마 횟수가 많다는 거는 이게 계속 뭔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 더 불어나고 결국은 처음에는 안 돼도요. 몇 번 하다가 기회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공천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이상걸 후보 안동 사람이에요. 다 안동 사람인데 여기에 권오을 후보 안동 사람 다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삼선 의원. 예,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지역구에 김명호 의원, 삼선 도의원, 권택기 의원, 이 양반은 또 전 의원. 전 의원. 네. 이런 분들을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천 받은 사람이 제일 약해요. 김형동 예. 변호사.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저 민주당에는 고정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쟁쟁한 사람들이 표를 다 갈라먹는다고 봤을 민주당 때. 고정표를 뭐 제가 안동에 있는 또 정무원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24~25%나 된다더라 안동에서. 이 공식적으로는 24~25%는 아니고요. 네, 비공식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상걸 후보가 당은 또 파란색을 입고 있지만 몸은 또 상당히 빨간색이라 하더라고. 파란 잠바에 빨간 잠바를 입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 개인적인 캐릭터는 또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럼요. 그래서 이게 파란 잠바 입은 고정 지지층도 없고 개인 캐릭터로 이 빨간 층도 좀 흡수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거를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대구에서 네. 김부겸 의원, 홍일학 의원이 탄생된다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까? 네. 과거에 생각을 못 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계속 노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 지지율이 낮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분들이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대민저촉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이지만은 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자 지난번 구미에서 시장이 당선됐죠. 요번에 안동에서 이상글 저 후보가 누구 맥살을 잡았습니까? 돈을 띄mus습니까? 뭐 욕을 했습니까? 결국은 당이 다르다는 거 외에 개인의 인품이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래 제가 요 대목에서 지금 그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형동 변호사는 또 이분은 가만 보니까 빨간 잠바 입었는데 속에는 파란 잠바 입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안동에서는 지금 그래서 지금 뿔따구를 많이 내는 게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이런 분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게 또 그 뭐 친노동 정책 내지는 또 문파 내지는 뭐 소위 우파들 이야기하는 좌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또 이분이 또 촛불 집회에 또 염시 참석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거는 다 해명하는데 촛불 집회 참석하는 아직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봉주식 표현을 한다면 이 사람은 파란 잠바를 속에 입고 겉에만 지금 밀레니얼 핑크 잠바를 입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한국당 공천이 미래통합당 공천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그 안동분들이 이야기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호월 전 의원 그리고 뭐 김명호 전 도의원, 권택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또 뭐 무소속 후보 단일화도 뭐 좀 비기덕거리는 거더라고요. 잘 되진 않는데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사파전이 되면은 지금 진퇴양난이 예. 단일화 되면은 무소속이 될 소지가 있고 단일화가 안 되면 민주당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럼 아니 미래통합당 안 되네. 아니 미래통합당은 왜 이런 장면을 만들었어요? 가만히 놔놓으면 자동빵으로 다 될 거를 공간이가 돼서 공천을 개떡으로 만들어서 주는 바람에 지금 쓸데없는 소모적인 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걸 후보하고 김영동 후보가 서로 잠바 바꿔 입으라고 하면 되겠네. 아이고 머리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항남물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남물로는 또 여기도 지금 머리가 아픈 지역이죠. 예, 우리가 뭐 머리 안 아픈 지역은 이야기 안 하니까 남물로 설명해 주세요. 포항 남울롱도요. 지금 문제는 비교적 그래도 포항 남울롱이 자유한국당의 지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지지가 괜찮은 데입니다. 괜찮은 데인데 여기도 문제는 제철동이라든가 효곡동, 대이동 이런 데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그냥 뭐 무조건 지지하는 게 있어도 포항 시내로 오고 공단 지역으로 가면은 전혀 딴판이에요. 거기는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인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인물을 다 본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물을 안 보면 그다음 뭘 보느냐 하면은 네. 내가 아는 사람, 스킨십이 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 포항시장이 출마를 했죠. 예. 아니 출마 선언 안 했어요. 안 출마 했어요? 선언 아직 안 했다 하더라고. 지금 상여매고 여의도까지 상여매고 올라갔으면 어떤 저도 그쪽 정보를 또 통해 들으니까 100%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어요. 선언은 안 했고 출마는 지금 뭐 네. 다 움직이고 100% 있는데. 출마 선이 있더라고. 예. 자, 그랬을 때 네. 대책이 있다는 건요. 네. 자, 대책이 과연 그 상대가 지금 상대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대는 예. 포항남울릉도에서 상대는 김병욱이라는 분인데 예.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77년생입니다. 강재섭 전 의원 그리고 이학재 의원, 보좌관 박상은 출신. 의원 예. 보좌관 출신인데 이 사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를 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은 뭐 정부 참신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참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를 음모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 음모라고 이야기 이제 박승호 그 후보 측에서는 박명재 의원의 음모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야기 들으니까 또 박명재 의원은 김병욱 후보를 미는 게 아니고 또 문충은 후보를 믿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가 악감하게 주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 음모가 뭐냐면요. 아까 그 우리 간지남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컷오프 시키고 경선을 붙일 때는요. 유력한 사람, 경쟁이 되는 사람을 경선을 붙여야 말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출마를 못 해요. 그죠? 그럼 이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경선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김병욱 후보가 인지도도 제일 낮았고 여론조사도 전화 여론조사했지만은 여론조사도 꼴찌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컷오프 시키고 낮은 사람을
경쟁을 붙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걸 예측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박승호 전 시장이 안 나올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성호 전 시장이 아마 지난 20대 총선에서 포항 북구에서 김정자 후보하고 붙었는데 그때 38.84%로 그럼요? 2등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기는 예측을 이래 했겠죠. 박명재 의원이 연세가 많고 컷오프 될 걸 예측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포항 남원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왔는데 컷오프를 시켜버리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기 또 변수가 또 있어요. 네. 박성호 후보 정도 말고 또 현역 의원이 강스코 의원, 영덕 울진 이쪽 강스코 의원이 출마설이 솔솔 지금 나온다. 그 강스코 의원 주변의 어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뽐뿌질하고 있다 하더라고. 이 이야기는 그 포항 지역의 유력 언론사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강스코 의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하나 더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강스코원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또 있죠. 민주당에 아니요. 네. 여기 자 허대만. 허대만 후보가요. 네. 몇 번을 출마했느냐? 여기 상습 출마자죠. 예. 9번째 출마합니다. 그래요? 지금 포항에서만 9번째 출마합니다. 지난번에 포항시장 출마했을 때 물론 낙선을 했는데 득표율이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였어요? 42%였어요. 42%. 아, 이 개인기 성공하네. 예? 포항시장에 득표 42%하고 낙선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만만하게 아무나 뭐 국회의원 보좌관하는 사람 붙여주면은 허대만이한테 이긴다고 장담을 한다고요? 근데 꿈깨야 돼요. 제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포항 현지에서는 이분이 또 상습 출마를 하시다 보니까 타성이 좀 젖어가지고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미 선거캐부 내부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포항에서 민주당 후보가 고정표가 한 20%는 된다고 해요. 20% 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번에 이 구도도 좋기 때문에 이분이 학벌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조금 더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자, 들려요. 그거는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볼 때는 야, 이거 한석 더 버리겠다 싶어서 여기에 오만 지원을 다 할 겁니다. 그래요? 맞잖아요. 경쟁력이 있는데 아예 경쟁력이 없을 때는 뭐 지원이 좀 느슨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1대1로 붙는다 하면은 이거는 뭐 완전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박성호 전 시장이 나오고 김병기 나오고 강수구 나오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뭐 무조건 저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아픈 다리 들을 수 없다. 아마 이해찬 씨까지 다 내려와서 지원할 걸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참 답답한 이럴 이유가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TK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띠는 지역 7곳. 북구갑을, 대구 북구갑을, 수성구 갑을, 달서 갑, 그리고 안동 예천, 경북의 안동 예천, 포항의 남울릉 지역을 7곳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분석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TK는 지금 이번 공천에서 특히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보수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구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출발할 때 거의 근데 코로나19가 지나가는데도 별로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또 하나 빠졌는데요. 예. 구미을도 심상치 않아요. 예. 구미을도 지금 경상북도 부의장 하던 분이 나와서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냥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던 분이 공천 받는 바람에 지금 구미에서는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지금 모여가지고 결의대회도 하고 저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곧 출마할 거라는 그런 예측도 되는데 만약에 그래 됐을 때는 여기는 또 누가 나와 있느냐면은 민주당에는 김영건 의원이 출마를 해놓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3파전으로 가면 또 모르는 거예요. 구미시는 시장이 민주당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왜 이런 짓을. 구미시장도 무질했는데 하여튼 하실 말씀은 또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서 마무리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예. 해결책이 뭐 있나요? 해결책은 사실은 본때를 보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실 문정부도 실책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어떤 그 대응이라든가 실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자체의 책임이었거든요. 대구시랑 경북도의 책임이었는데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권진ging 시장이 헛발질을 계속하는 바람에 TK에서 절대 유리한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앞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또 지금 TK 막자 공천이 지금 불거졌죠.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비례 지금 뭐 위성정당을 만나라 해서 꼼수를 벌여서 난리 치는데 여기에다가 또 누가 못하나 경쟁을 벌이듯이 미래통합당과 비례한국당이 또 지금 비례 후보 공천을 놓고 지금 또 막장 공천을 또 보여주니까 TK 그 미래통합당 보수 고정 지지층들이 미래통합당도 지금 꼴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득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걸 보여줘요. 자, 무소속 후보들의 어떤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걸로 마무리 짓죠. 예.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지금 공천 받은 당사자들이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네. 공천 받은 사람은 받았을 뿐이고요. 자, 공천을 준 중앙당이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박근혜 친박 세력 그 태극기 부대 이 부분을 적으러 볼 것인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기회는 딱 한 번 있긴 있어요.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야 세력과 그 다음에 TK 주민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 지금 보세요. 미래통합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식구인데 그러면 반문재인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반문재인 세력에 대해서는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건지 그냥 너가 알아서 기 들어오라는 건지 무슨 노력이 안 보여. 그래서 반문재인 세력과 TK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그게 메시지가 있다 하면은 뭐 비례대표에도 메시지가 될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당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낙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쓸어 담을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아주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영구 제명하기 뭐라고 배신자는 이런 프레임 안 통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잘못됐다. 이번 공천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 미흡한 점이 많았다. 여러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아마 이번에 지난번 친박 연대가 성공했듯이 이번에도 잘못하면은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했는지 TK 유권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들을 대거 떨어뜨리면서 안철수당이죠. 국민의당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켰습니다. 저는 TK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의 그냥 자판기 유권자가 될 것인지 심판자 유권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바!